자, 따돌림 논란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31기 멤버들이 뭉친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뒤덮은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순자, 따돌림 논란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뭐 팔로워 숫자가 15만 명이 훌쩍 뛰어넘으면서 아예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경수와 순자 두 사람이 참석한 영자의 생일 파티에는 옥순, 영숙, 영호 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놀라운 비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비하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사진을 보면 31기 영자의 생일 파티에 옥순과 영숙이 불참한 가운데 순자, 경수의 밝은 모습이 포착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상철 씨도 있고요. 영자 씨도 있고요. 또 영수 씨도 있고요. 정숙 씨도 있고요. 영철 씨도 있습니다. 광수 씨도 있죠. 여기 사진이 좀 잘렸지만 다른 멤버들도 함께 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정희 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옥순, 영호, 영숙 세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른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정희 씨가 얼굴이 보이죠? 뒤에 영철 씨가 있고 영식 씨도 모습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없었다. 물론 영호 씨는 따돌림 논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옥순 씨와 함께 뭐 위장 이별이냐, 아니다, 진짜 이별이다, 뭐 등등등 논란의 주인공이었고, 영숙 씨와 옥순 씨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영철 씨, 영식 씨, 광수 씨, 정희 씨, 영수 씨, 순자 씨, 그리고 영자 씨까지 모두가 함께 자리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면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예전이잖아. 굳이 지금 왜? 옷만 봐도 예전 사진이구만. 이제 그만해라. 본방송 전인 것 같던데?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놀랍게도 이 사진의 정체가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정희, 정숙, 영자, 순자, 상철 다 같이 있죠? 이 사진의 정체가 알고 보니 예전 사진이었다. 그러니까 본방송 방영 이전의 사진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나는 솔로가 촬영이 다 끝나고 몇 달 뒤에 방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빨리 방영되면은 한 달 뒤에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미리 촬영을 하고 스케줄에 맞춰서 공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사진을 보면 겨울 때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촬영 중에, 그러니까 나는 솔로가 촬영되는 중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했거나, 아니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본방송이 방송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아니냐.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순자 씨가 목도리를 하고 있고요. 영수 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영식 씨도 무스탕을 입고 있고 정희 씨는 아예 퍼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모습만 봐도 한겨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6월 달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사만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 영숙, 옥순, 영호 세 사람을 빼고 나머지 멤버들끼리 영자 씨의 생일을 자축했나 보다. 왜냐면 영자 씨도 굉장히 비판받았잖아요. 어떤 비판을 받았습니까? 순자 씨를 그렇게 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고, 특히 상철 씨가 여기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여기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심지어 다 여성 출연자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상철 씨도 기억하시겠지만 왜 저렇게 밖에서 듣고 있어?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정숙 씨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라는 내용의 책 구절을 올리게 되면서 정숙 씨가 순자 씨가 말했었던 1화 방송 이후에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니 왜 분위기를 망치냐라고 얘기했었던 당사자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다 있잖아요. 영자 씨도 있고 상철 씨도 있고 정숙 씨도 있고 정희 씨야 뭐 끝까지 사과문을 계속 발표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출연자 중에서 가장 조금 빠르게 용서를 받은 케이스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순자 씨가 모조리 언팔로우 했잖아요. 전부 다 팔로우를 끊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순자 씨가 영자 씨의 생일 파티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 사진이 언제 공개가 됐습니까? 기사를 보시면 바로 6월 10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기사에 말이죠. 그래서 특히 10일에는 영자 씨의 개인 계정에 방송에는 담기지 않는 순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고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모인 현장에서 사진의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당연히 기사에서도 이 사진이 공개된 오후에도 순자는 현실 커플로 발전한 경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출연자들을 언팔로우한 상태이다. 그리고 모임이 진행된 사진 속의 정확한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방송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순간들이라고 영자씨가 자신의 생일 때 화목했었던 31기의 모습을 공개했지만 이 시점이 이미 논란이 한참 커지고 난 지금에 와서 공개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영자씨에 대한 비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서는 순자씨가 영자씨까지도 언팔로우 된 상황에서 공개한 사진들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영자씨가 스스로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함께 말했었던 방송에는 담기지 않았던 순간들이라는 글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는 영상도 공개가 됐고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도 함께 공개가 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엿보게 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시청자분들이 분통함을 터트려내고 있어요. 야, 이거는 영자씨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또는 지금 뭐 순자씨에 대한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원래 사이 좋았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어. 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였을까요? 뭐가 됐던지 간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 공개된 거 아니냐. 공개한 시점과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왜 이 자리에 모두가 참석한 이 자리에 옥선, 영호, 영숙 세 사람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사진이 영자씨의 생일 기념이기도 하지만 아마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거나 촬영이 끝나고 나서 찍었던 모습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점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면 옥순과 영호 두 사람은 순자씨가 이야기했던 폭로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상철씨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며 본방송 한 편을 봤고 자신은 거기에서 정희씨가 있었기 때문에 서운했던 속마음을 털어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상철씨가 내가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났지만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죠. 그리고 옥순과 영호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씨는 빨리 갔다고 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 이때가 언제로 유추가 됩니까, 여러분? 아마 본방송 한 편을 다 같이 봤다라는 상철씨 집에서 봤었다라는 그날이지 않나. 저는 이런 추측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와요. 31기 결론 나왔네. 아직도 헛소리들 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옥순, 영숙, 영호가 왕따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영자씨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하필 영숙, 옥순, 영호 세 사람이 없는 순간일 때의 모습을 올렸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결국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현실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최초의
폭로 당시 때의 모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순자와 경수 씨는 영자 씨를 언팔로우를 했습니다. 정희 씨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순자 씨는요, 이때의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악몽으로 기억에 남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에 맞아서 이날 이렇게 술을 마시고 가서 다 같이 본방송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글쎄요, 얼마나 순자 씨가 당시에 힘들어 했을지.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와서 공개한 영자 씨의 그 의도와 심증이 과연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사이 좋았는데 왜 순자 경수만 우리 언팔로우하고 튕겨나갔는지 당신들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까지 해석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는 솔로 31기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이 왜 나왔냐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조용한 럭셔리인 31개 순자, 착장 하나에 1,500만원? 이라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제가 봤을 때 80만 회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실제로 영상 조회수가 무려 83만 뷰를 기록했다. 아마 이게 쇼츠 영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순자의 패션을 분석했는데 반전 그 자체였다. 특히 31기 최종 선택 전 마지막 데이트를 하게 된 순자는 경수와 카페 데이트를 하며 차분한 코트에 단정한 가방을 매칭했는데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모두 명품 아이템이었다. 그 영상에 따르면 순자가 착용했던 목걸이는 쇼메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하이엔드 주얼리라고 하죠. 막 금액이 막 몇백만 원짜리가 시작점이고 막 몇천, 몇억, 몇십억까지 가는 그런 브랜드의 목걸이, 더 로우라고 하는 또 유명한 미국 명품 브랜드, 막스마라라고 하는 유럽의 또 명품 브랜드. 자, 이런 것들이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까르띠에라는 명품 브랜드의 시계까지 합하면 1,400만 원. 거기에 메종 키친의 신발까지 신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최종 선택 때 입고 나왔던 순자의 패션이 무려 1,500만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놀랍죠? 그 영상이 83만 뷰를 기록하면서 순자의 명품 패션을 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순자의 SNS를 보니 방송 때문에 일부러 명품을 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그런 브랜드들을 애용해 왔던 것 같다. 패션에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빌라 산다고 했던데 사치하는 거 아니야? 중소기업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월급으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가 명품들 사 모으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을 좀 보면 괜찮아. 흰 패딩 하나로 5박 6일을 버틴 사람도 있다. 이건 제가 예측하기로는 순자 씨가 아니라 바로 영숙 씨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씨가 의상을 잘 안 가지고 온 것처럼 화면에 비춰지면서 옷을 많이 빌렸잖아요. 막 귀걸이도 빌리고. 그래서 의상 한두 개로 버텼던 출연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방송 나오는데 힘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이 잘 사나 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순자 씨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 집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집이 잘 살거나 재테크를 잘하거나 그러겠지. 북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박봉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팔찌만 1,200만 원도 있다. 라는 말도 있고요. 김천 사는데 부자일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 돈을 모아서 하나씩 산 거 차고 다니는데 오지랖 그만 부려라. 능력 있어 보이고 보기만 좋은 거 아니냐? 비싼 옷 입고 나온 것도 갑론을박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이 36살에 사회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몇백만 원 명품 치장 당연한 거 아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막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순자 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중에만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상할 정도로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도적인 저격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옥순 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반성을 안 하고 안 하고 있다더라. 실제로는 더하다더라. 지금도 순자 탓, 제작진 탓하면서 반성 안 하고 있다. 며칠 내내 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프면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식의 전형적인 가해자 마인드다. 어떻게든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바이럴을 돌릴 거다. 지인인 척하면서 순자 까는 글을 올리거나 미리 내가 알려줬다 라는 이걸 기억해라. 여론전에 휘둘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온 글이냐면 5월 달에 올라온 겁니다. 5월 달에 이미 순자 씨와 더글로리 3인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할 때 순자는 반성 안 하고 제작진 탓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바이럴을 한다더라. 자, 바이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에 블로그 글이라던가 온라인상에 게시글을 올려서 굉장히 티 안 나게 홍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이런 홍보 수단에서 쓰이는 댓글 작업, 게시물 작업을 옥순 측에서 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옥순아, 바이럴 좀 그만 돌려. 인스타도 개설했다고 하더라. 가입 불가한 온라인 말고는 다른 곳에선 순자가 이상하다라는 여론이 거의 없다. 근데 아이디를 막 만들 수 있는 블라인드라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순자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솟구치고 있더라. 그렇게 옥순 측에서 여론을 끌어봤자 악행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 인스타도 뻔뻔하게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약간의 증거조차 없는 의혹이 제기되려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증언글들에 기대어서 카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자 씨에게 도움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여론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고 계속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는 옥순 씨에 대한 사과가 여전히 많은 대중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자가 요즘 보기 싫다라는 내용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 순자가 정숙을 저격했잖아. 첫 방송 때 상철 집에 모여서 한잔했고 거기서 순자가 촬영 당시 힘든 점을 이야기했다가 정숙이 순자에게 분위기 망친다고 한 거 말이야. 근데 이거 정숙 씨가 했다라고 오피셜로 나온 게 없는데 이거부터가 이미 좀 허위 사실이죠. 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숙 씨가 말했다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걸스토크 방에는 참여를 안 했었던 정숙이 초반 회차만 본 상태일 때도 옥순의 걸스토크에 대해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였을 거다. 당연히 순자가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니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느꼈을 것 같다. 아마 왜 정숙 씨라고 생각하나 봤더니 정숙 씨가 5월 31일 날 올렸었던 자필 글이 있잖아요.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예민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정숙 씨가 이 순자 씨가 폭로한 상철 씨 집에서 말했었던 왜 분위기를 망치냐 라고 말한 출연자를 정숙 씨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순자가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니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느꼈던 것 같다. 만약 걸스토크 멤버 한 명이 순자에게 한 말이라면 순자가 저격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정숙은 할 만한 말이었다. 근데 순자는 라이브 방송 때 본인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되니까 앞뒤 상황 생각 안 하고 자신이 기분 상했던 모든 것을 저격하고 보니 예민하다라고밖에 안 보인다. 결론은 정숙은 오히려 순자에게 사과받아야 한다고 본다. 굉장히 위험한 글이죠. 여기 보이면 정확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일방의 100% 잘못은 없다라는 상처를 준 발언의 전말. 다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방송이 시작되면서 서로 몰랐던 모습을 보고 오해와 감정이 쌓이며 소원해진 것 같다.
광수 역시 논란이 많을 거라 예상을 못했다.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상철의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었고 역풍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한 험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뉘앙스가 왜 앞에서 듣고 있냐? 라는 말 때문이었던 거죠. 순자가 직접 밝힌 피해, 방송 이후에도 불편함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직접 털어놨잖아요. 방송 안에서의 따돌림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단톡 대화방에서 무례한 발언들이 오갔다. 특히 상철의 집에서 예민하다, 분위기를 망쳤다 라는 핀잔을 들은 이야기. 순자 씨는 정희로부터는 따로 사과를 받아 감정을 풀었다고 했지만 주도적으로 자신을 따돌렸다라는 의혹을 받은 영숙, 옥순에게는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과 여범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로 사실 그대로의 중립적인 묘사가 되지 못한다. 기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떨어지도록 언제나 적당한 첨삭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이 도서에 나의 이야기는 선택적이며 평가적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도 부합하도록 편집이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얼굴은 모든 자아상이 그 진위가 모호하고 착각과 자기기만, 자기 설득으로 가득 찬 구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성찰을 하며 올린 게시물이 아니겠냐. 이러한 말이 나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희 씨가 분명히 순자 씨에 대한 사과를 2번 이상 밝혔습니다. 다 지나간 일로 정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죠. 아마 최초로 사과를 한 사람이 결국 이 31개 멤버들 중에선 그나마 대중들에게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보여주기식 사과 아니냐, 순자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면 순자 씨가 실제로 자신의 SNS에다가 그런 책의 문구들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게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순자 따라하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잊혀질 텐데 왜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사과의 진정성이 빗바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와 경수 2사람은 결혼설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순 씨 같은 경우는 영호 씨와 연애하다가 이별했다라며 이 라이브 방송 때 오열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수 안경점 테러에 영호 치과 테러로도 부족했는지 상철의 블로그까지 와서 악플을 남기고 있다. 자, 실제로 댓글을 보면 1기부터 봤다라는 팬이 맞는 거냐? 나도 1기부터 본 팬인데 너는 나는 솔로 팬 자격 박탈이다. 가해자의 변호만 엄청나게 하고 있다. 변호사님아. 이게 바로 상철 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상철 씨가 왜 가해자의 변호를 저렇게 하나? 옥순을 비롯하여 3인방에 이상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많은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철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까지 가서 악플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딱 경수 씨와 영호 씨 때의 사태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 나는 솔로가 선 넘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빌런들을 내세워서 장사질을 하는 거니